더불어민주당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룸사롱 사진인지, 룸사롱에서 그렇게 기념사진처럼 찍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성은 안 보였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놓고 여기가 그 룸사롱이니까 가서 접대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치고 빠지고 이런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혹 제기.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한동훈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는 의혹,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룸사롱에서 이 접대를 출입을 했다. 접대가 아니고 룸사롱으로 보이는 이 불법 업장에 출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영업 정지까지 받은 적이 있는 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로코라는 이름의 업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반 음식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룸사롱 접대부를 고용해놓고 룸사롱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 받는 이 과정에서 이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이상희 의원. 자, 이상희 의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7월 21일 대장동의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시로코라는 불법 유흥주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상희 의원은 당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시로코라는 술집의 종업원이었고, 자, 시로코가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지만 그 실질은 룸이었고 술을 팔고 아가씨가 접대를 하는 불법 유흥주점임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접대부 고용 사실이 밝혀져서 실제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로코가 룸사롱 성격의 술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의 대장동 일당이 수차례 방문을 했고, 식사가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룸에서 술을 마셨다. 식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적절한 곳에 방문한 또 다른 인물이 있다 하는 증언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상희 의원은 해당 증인인 시로코 종업원이 저녁 때 여럿이 온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재명이 불법 유흥주점에 드나들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증언을 통해서는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통해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할 때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술집에 방문했다는 것이 단순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상희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상희 의원은 지금 국민 사이렌 센터장,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이거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 이 가짜뉴스를 막 고발하는데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국민 사이렌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게 이상희 의원입니다. 그 이상희 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로코 진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즉각 해명을 하라. 이렇게 오겠습니다. 해명을. 틈만 나면 조작과 왜곡이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정인 선서한 정인의 증언도 조작 왜곡됐다고 할 것이냐. 지금 이 시로코 주점에 들어갔다고 하는 시로코 주점의 종업원인 법정에서 정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위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위정이 아니라고 볼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 왜냐하면 거짓말 했다가는 본인이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갔다, 이재명이 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술집은 누구와 같이 갔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도 밝혀야 됩니다. 이 지금 거기 보면은 자 노종면이라고 하는 YTN의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자가 사진까지 들고 와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 하는데 접대 받는 장면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남성 세 사람이 나란히 사진 찍었는데 자 이게 그 룸하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종업원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룸 살롱이 아닌데 일반 음식점인데 안에 들어가서는 불법으로 변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거기 들어가서 자, 접대를 받았다면 누구와 접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접대를 하는지 자, 누구랑 술을 마시는지 빨리 밝히라 하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번에 성관이의 이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이 체포됐다. 자, 이게 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미군의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가 개입돼 가지고 그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할 때 여기에 수원에 있는 그 성관이 연수원을 덮쳐가지고 99명을 평택항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로 미군 기지로 가서 또 다시 미국 본토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자, 그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받았다 이런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가 시작됐고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경찰에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여기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기사가 맞다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는 이 기사가 지금도 맞고 그래서 그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구잡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고 자, 말하자면 재갈을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가 긴급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입장문입니다. 자, 제목은 기자의 묵비가 죄라면 민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자가 묵비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는 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자, 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부 후무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론 자유의 최후 방어선 비니권은 법으로 보장돼야 하고 구속영장을 앞세운 공포정치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게 되고 지금 침묵하게 되면 내일은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한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대상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고 그런 국제적 사안에 관련 의혹을 복수의 국회의원 발언과 공직 내부 자료 그리고 자체 정보원을 바탕으로 취재 보도했고 자, 이는 언론사 편집과 데스킹을 거쳐 바로 기사로 게재가 됐다라고 이 성명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사고소로 대응을 했고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또 출국 금지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자, 그리고 취재원 비닉과 침묵이 범죄로 둔갑했다. 자, 언론의 자유는 정면으로 부정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안은 단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그 최후 방어선인 취재원 비닉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자, 취재원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론은 내부 고발자와 신뢰로 작동하는데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공익 보도는 사라지게 되고 권력은 감시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49개 주가 기자의 이 비니권을 보장하는 방패법, 쉴드로우라고 합니다. 방패법을 두고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필요보다 언론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기자들의 묵비를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법체계는 국내 법체계는 여전히 비니권을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호될 뿐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건은 그 위험성을 실정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도 내용이 아닌 기자의 침묵을 문제 삼았고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는 명백한 법리 왜곡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왜 묻는데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나, 여기 비니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허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돼 있고 도주 정황도 없고 묵비 역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 윤리 차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이유로 구속을 청구하는 건 수사를 명분 삼아서 언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의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이 부정확했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허위나 공무원 판단을 오도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에 수사기관이 혼란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결국 권력을 불편하게 한 죄라는 정치적 논리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은 한 기자 그리고 이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기관은 이번 구속영장을 통해서 언론 전체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취재원을 말하자면은 지켜도 잡아가고,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지켜도 잡아가고, 침묵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유도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국회도 침묵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가 된 취재원 비리권 보장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도 남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자, 각 언론사는 사설과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언론은 권력의 신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파장은 특정 기자에 그치지 않고 내일은 또 다른 기자, 또 다른 언론이 범죄자로 지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